사랑제일교회 관련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달 수도권과 더불어 광주광역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바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어제 지난달 12일 이후 광주시의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23명이 발생했는데 그중 2명이 지난 7월 말 서울 사랑제일교회 합숙 예배에 참석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아하. 1개월 동안 휴대전화 GPS를 추적하고 이 해당 확진자가 서울 사랑제일교회 합숙 예배에 다녀온 후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인데 아하. 이에 따라서 광주시가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 23명을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로 다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자, 앞서 서울시는요,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측에 수십억의 소송을 걸 거다 이렇게 예고했었죠. 실제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 행위, 거짓 자료 제출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의 불씨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됐고, 서울의 경우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위법 행위로 인한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이로 인한 그에게 손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민법 제750조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장해찬 평론가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얼마의 소송액을 청구했을까요? 네, 서울시에서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46억 원의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아하. 오늘 서울시 대변인이 밝힌 바에 의하면 고의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해서 서울시에 큰 피해를 초래했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 소송액을 조금 살펴보자면 네.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도 이 안에 포함되어서 청구가 되었고요. 네네. 뿐만 아니라 이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서울시의 여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겠죠. 이러한 대중교통 손실액에 대한 금액도 보전을 청구했고 네. 마지막으로 이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 네. 서울시 공무원들이 출장도 많이 가고 야근도 많이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특근 수당이나 여러 가지 인건비가 늘어나게 될 텐데 이러한 인건비 같은 종합적인 내용도 함께 포함시켜서 정확히 46억 2천만 원 상당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네. 하지만 장윤미 변호사님, 네. 사랑제일교회 측에 대한 소송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줄 소송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장 평론가님이 잘 말씀해 주셨듯이 서울시가 손해액을 산정한 것만 46억 2천만 원이고요. 네. 지금 교통공사 그리고 각 자치구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다 제각각 본인들이 입은 손해를 이제 추정치를 계산을 해낸 상황입니다. 그거를 확진자 641명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무려 131억 원에 달하는 건데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46억 2천만 원, 서울교통공사 손해액은 35억 7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아하, 네. 그리고 자치구의 손해액만도 10억 4천만 원이고요. 네. 서울시 관내 확진자를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해액 38억 7천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네. 그래서 이 기관들이 줄 소송을 하게 되면 네. 그 청구액은 130억 아하. 원대의 청문학적 액수로 뛰어오르게 되는 겁니다. 네. 사랑제일교회 측은 줄곧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 방역을 정면 도전했다. 이런 거짓말로 용단 폭격으로 언론까지 다 앞에서 바이러스 사건을 다시 또 꺼내가지고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본인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지만은 질병관리본부가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할 대상은 국민 생명을 정치에 이용하는 정부 여당,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맞습니다. 맞다. 지금이라도 코로나 사태의 확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치인이 아닌 전문가의 입장으로 국민에게 밝혀주기 바란다. 들으신 것처럼 음모론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었던 사랑제일교회 측과 그리고 8.15 참가 단체였는데 집회 참가 단체였는데요. 오늘 서울시의 소송 폭탄 이후에 혹시 입장이 좀 수그러들었습니까? 하정은 평론가님. 입장이 나왔는데요. 네. 거기 어떤 입장이 있느냐면 정부는 전국 어디서든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서 그 시작이 본 교회라는 근거 없는 말을 사실인 양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네. 반사회주의 투쟁의 선봉에 서 있는 전광훈 목사 때문에 이런 부당한 폐악질을 하는 것인지 묻는다. 네.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는데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 상대로 국가 간 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감염된 국민한테 배상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정부 탓, 중국 탓, 그리고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움직임은 정치적 탄압이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폐악질이라는 표현까지 정부를 상대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종교단체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신천지도 지금 수십억 대 소송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이력이 전에 이것은 너무나 재앙입니다. 크나큰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잘하고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성인입니다. 질서가 없으면 난장판에서 안 됩니다. 질문 받으세요. 자, 대법원장 들어가셔서. 총 461명의 대구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총 금액 87억 1,27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소송 대상은 신천지 본부와 이만희 씨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 2월 31번 확진자부터 시작되었던 신천지발 코로나19 감염 정도는 대구와 온 나라를 얼어붙게 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대구의 소상공인들은 아예 자신들이 운영하는 매장들을 반강제적으로 자의반 타의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대구 지역 소상공인들도 진짜 드디어 울분을 못 참고 일어났습니다.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 소상공인 461명으로 구성된 소송인단이 어제 신천지 측을 상대로 8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개인당 청구액이 적게는 500만 원부터 많게는 3억 원까지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상되는 매출 손실액을 청구 금액으로 주장해야 하지만 일부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 500만 원만 청구한 상황입니다. 네. 소송단이 2월부터 시작된 신천지발 코로나19 사태로 온 나라가 얼어붙었는데 특히 대구가 전체 기피 대상이 되었다. 심지어 제주도에서는 대구발 비행기 착륙을 불허하기까지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측은 신분을 속이고 끝까지 활동했고 현재도 반성하는 모습이나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 이만희 총회장은 구속이 된 상태인데 사실 재판 때 출석해서 거듭 사과를 밝혔잖아요. 지금 소송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또 궁금합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바로 어제 공판 준비기일, 2차 공판 준비기일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종전의 입장과 달리 모든 혐의를 부인하겠다고 이제 잘못을 하나하나 다 터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힌 건데요. 네. 변호인이 의견서를 통해서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취지로 의견을 정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게 1차 공판 준비기일 때는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출석을 해서요. 국민들에게 건강상의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시인하고 인정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제 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물론 공판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굉장히 상이한 입장이 많이 변화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1차 공판 준비기일 때 사과를 하면 혹시라도 이런 소송까지는 안 갈 거라고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을까요? 그런데 대구 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게 또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에서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뭐가 다가옵니까? 바로 추석,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게 제일 걱정스러운 대목 아닐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추석 연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5월달 연휴와 또 여름 휴가 때 경험했던 것처럼 연휴 기간 동안에 지역적으로 많은 이동이 있고 또 감염되신 분들 또 사람들이 섞이게 되면 전국 단위로 그 유행이 확산될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고향 방문, 친지 방문이나 아니면은 소모임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거듭 드리고 있고 또 여행 부분도 자제해 달라는 그런 요청 말씀을 거듭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추석 때 모임을 자제해 주세요, 이동을 자제해 주세요라고 방역 당국이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거듭 호소하지만 하재근 평론가님, 예. 이게 각 집안마다 이른바 이제 우리가 시쳇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야. 한 번도 명절 때 가족이 안 모여본 적이 없어. 그런 분들도 계실까요? 어떻습니까? 그좀 엄격한 유교 문화를 지키는 그런 집안 같으면 네. 제사나 차례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국가적인 비상 시국에도 혹시 자꾸 후손들 불러 모아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네. 요번에 그 귀암 이원정 선생이라고 조선 후기에 네. 대사원 이접판서를 지낸 그 분이 있는데 그분의 13대 종손이 네. 입장을 냈는데 이번에는 전화로 정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귀성 자제를 당부하는 홍보판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좀 큰 집안에서 이런 식으로 좀 앞장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면 우리가 이번에 추석 연휴 때도 좀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13대 종손 막 이 체감은 안 돼요. 하지만 저분들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 집안의 어떤 행사, 대소사를 할 때 조그마한 예의 범절도 엄격히 중시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렇게 나섰어요. 이번에 당장의 이 추석 때는 그런 걸 좀 자제하자.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걸 막자. 이렇게 어려운 또 결단을 하셨어요. 이런 가운데요. 혹시라도 이분들은 이렇게 협조하지만 혹시라도 모여서 추석을 지내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정말 걱정하는 건 정부 당국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급기야 이런 얘기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차례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조상님께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 왕조 실록 등 여러 사료를 확인해 보면 과거 우리 선조들도 홍역이나 천연두와 같은 역병이 돌 때면 명절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를 물리치고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속히 되찾기 위해 우리 선조들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생활의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몰랐던 내용인데 일단 팩트체크 차원에서 장해찬 평론가님 정 총리의 말 팩트체크 해볼까요?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팩트입니다. 그래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제시해줬는데요. 이 조선 왕조실록뿐만이 아니라 1500년대부터 1700년대까지 선비들의 일기를 보게 되면 본인들의 본가에 역병이 창궐했을 때 차례를 생략했다는 기록들이 다수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조선시대 역병이라고 하면 주로 홍역이나 천연두인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그러한 역병보다 전파력이 말도 안 되게 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사실 고향 방문을 자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네. 꼭 이렇게 조선시대 선비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런 시국에는 고향을 찾지 않고 전화로 안부를 여쭙고 네. 나중에 코로나19가 조금 진정되고 나면 네. 그때 주말 등을 이용해서 자주 찾아뵙는 것이 더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일리 있는 말씀 해주셨어요. 지금 조선시대 기록까지 들춰볼 정도로 지금 코로나19 확산될까 노심초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은요. 가수분들에게도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이기자 다 함께 이기자 모두가 거리두기 마스크를 쓰세요. 대한민국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방역은 철저히 자주자주 손 씻기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반가운 얼굴들 그리고 정말 내로라 하는 가수들이 다 모였네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가수분들이 코로나를 이겨내자는 취지로 좀 재능 기부를 한 것 같은데 한 자리에 모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동시에 참여하기 어려운 가수분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네. 남진, 이자연, 설운도, 네. 정수라, 박상민, 육중한 밴드, 송가인 씨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네. 근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은 업종 중에 하나가 대중음악계거든요. 지금 행사를 못 하니까 네. 그 소득이 거의 다 끊긴 상황인데 아. 본인들도 힘들지만 그래도 네. 또 우리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저렇게 재능 기부를 한 모습이 보기가 좋고 모처럼 정말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수분들도요, 지금 힘듭니다. 우리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공연도 다 많이 줄어들고 해서 힘든데도요, 자신의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그라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쁜 시간 쪼개서 또 이렇게 우리 국민 여러분께 이런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도 보답하는 차원에서 꼭 동참하고 방역도 신경 써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